뭐 법률적인 거 한두 예.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그 고영주 씨라고 옛날 예, 예. 박문진, 그러니까 이사장이죠. 예. MBC를 관장하는 그 박문진 이사장을 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 대통령 당신은 새정치민주연합 예, 예. 대표 시절이었을 텐데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1심에서는 뭐 표현의 자유 문제 아니겠느냐,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 그런 걸로 해갖고 무죄를 받았는데 이것도 대통령에 대해서 괘씸죄가 해당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 신발 사건도 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결국 경찰이 구속을 구속됐죠. 시켰잖아요. 예. 2심에서는 유죄에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더라고요. 근데 그 판사에 대해서도 최한돈 판사라고 하는데 국제인권법 소속이고 강성 진보 이런 판사로 알려져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꼭 고영주 씨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은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한돈 부장판사가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고 강성 진보래, 그러니까 아까 사법부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그 이 최한돈 부장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또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게 1심에서 또 무죄 나왔던 거예요. 그건 표현의 자유다. 근데 2심에서 갑자기 이게 그 유죄로 변경됐는데, 근데 우선 있죠. 공산주의자라는 게 뭡니까? 이 공산주의자라는 게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법원에서. 어떤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 걸 다 나열하기 힘드니까 공산주의자다. 우리 그냥 빨갱이다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자빨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의 그 어떤 적시 아니냐, 사실관계를 적시한 거 아니냐,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이란 걸 갖다가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걸 이제 법원에서 그 이후에 견해를 바꿨어요. 공산주의자라는 거는 어떤 사상이 어떤 뭐 평등을 어떤 복지, 그러니까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을 공산주의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평가 이런 걸 바꿨고, 특히 그 종북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북이라고 그 이정희 저번에 통진당 대표에 대표였죠. 대해서 종북이라고 그랬던 거, 그 무죄가 났어요. 주사파라고 그랬죠. 종북 주사파. 종북 주사파인데 이거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념을 보니까 그런 걸로 보인다. 이거는 사실 적시가 아니고 평가다. 그 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모욕은 평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그걸로 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모욕이 되고, 저 사람이 누구를 때렸어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들어가면, 팩트가 들어가면 명예훼손, 그 다음 팩트가 없이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면 모욕인데,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란 말이 있죠. 1심에 표현했듯이 표현의 자유고 이거는 어떤 평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욕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했으면 1, 2심이 바뀔 수도 있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는데 1심하고 2심에서는 이걸 갖다 평가를 갖다 뭐 사실 적시처럼 유죄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난 이 최한돈 부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종북 주사파라는 것도 평가 문제로 볼 정도인데, 이 그 공산주의자라면 그럼 공산주의가 되게 그러면 모욕적인 겁니까? 그러면 그 지금 뭐 공산주의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하자 이런 이야기한 사람들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공산주의 그 자체가 뭐 모욕적일 수는 없는 거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하나의 정치적 하나의 이념의 그렇죠. 체제이니까 그걸 선택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자다 뭐 빨갱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이 꼭 그런 행동을 했다기보다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성향, 어떤 그 이미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이미지를 이야기했는데 마치 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데 대해서 왜 이리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산주의라는 게 그 지금 뭐 북한이 공산주의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는 북한 공산주의 생각도 안 하지만은, 저는 지금 이
판사의 판결의 문제점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다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이런 판결을 내렸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왜 사법부가 이런 집권자의 권력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눈치를 보면 왜 나왔을까? 예. 그러니까 이 재판사가 어떤 그 자기의 심각한 사유와 양심에 따라서 했으면 또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잘못 그러니까, 판단이더라도 예. 잘못된 판사들이라고 뭐 오판 안 합니까? 오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예. 이러면 자기도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끝에 이렇게 지금 그 대법원 판례와도 안 맞고 그다음 여러 가지 판사의 양심에도 안 맞는 이런 판결을 했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시청자 여러분의 그냥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아니 뭐 판사들이 여론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뭐 판결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국민들이 보통의 법감정으로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그 법감정으로 예. 이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내리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냥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나왔으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오해를 사는 거 앞으로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승진하나 보면 알겠죠. 뭐. 뭐 좋은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한번 두고 봅시다. 검찰 인사 보면 알잖아요. 두고 보자고. 정진웅이 몸으로 때우니까 탁 승진해 가잖아요. 그 박모 대법관이 있죠. 예. 지금 퇴직이지만은 그분이 82년인가 3년에 88년이거나 87년에 그 인천지법에 근무할 때 집시법 그때 진짜 87년이면 진짜 서슬이 부를 때 아닙니까? 그때 집시법 전 무죄 내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서울로 올라다가 지방으로 갔거든요. 예. 그런 판사들이 의 기계를 본받아야 된다. 그 권력의 그거에 따라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를 보고 싶은데 이게 자꾸 시류에 영합한다는 느낌을 주는 판결을 할 때 그러면 사법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정치권을 다 판단하면 되지. 어쨌든 판사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도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진인 조은산 씨가 올린 시무 7조라는 예, 저도 상소문 인터넷 봤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6번째인가요? 거기에 헌법 가치 이걸 지키라 하겠어요. 우리 여 판사님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정부에서는 헌법 가치 자체를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는 듯한 느낌을 갖고 이 헌법을 자기들은 다른 어떤 정치적 체제라든가 이념으로 바꾸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 원칙 이것까지도 지금 무너뜨리려는 그런 그 시도들을 다양한 곳에서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도 나라가 대통령 것 아니듯이 거기서는 뭐 폐하라고 했습니다만은 헌법도 절대 대통령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근데 왜 헌법을 가지고 지난번 개신교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개사 자유도 얼마든지 행정권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행정명령으로 참 놀랍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마치 교회를 무슨 영업장,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했고 그 개신교에서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목숨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인데 그것을 무슨 취미 삼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앙의 자유는 취미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시무 7조에서도 헌법 가치에 대해서도 뭐 여러 얘기들을 했던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30대 소시민 인천에 사시는 그분이라고 이제 본인을 갖다가 알려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헌법 정신 이런데 이렇게 잘 아시는 거 보면 그 공부를 엄청나게 했거나 뭐 학교를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괜찮은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그 헌법 가치 이 양반이 딱 보니까 지금 정부가 자유, 법치, 그다음 국민의 기본권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둔감하더라. 그리고 예. 있죠. 이분이 또 소시민이라면 생각한 게 그 부동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지금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잖아요. 예. 자본주의라는 거는 헌법에 뭐 자본주의란 말은 없지만은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자본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인정 안 되는 게 바로 공산주의인데.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이분이 소시민인 걸 전제로 할 때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체제 같다. 예. 지금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사유재산이 지금 한 50% 정도는 사유재산제가 지금 부정되고 있는 제도예요. 그렇죠. 뭐 임대했는데 그 국가가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죠. 임차인이 나 더 살겠다 그러면 내 재산인데도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것도 뭐 5% 5% 아니 그게 규정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입법이 없어갖고 임차인이 나 못 올리겠다 하면 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사유재산을 지금 컨트롤 부정하는 못 한다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헌법 가치에 대해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다 좋은데 소시민이라면 제가 이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릴 때 그거는 누구나 느낄 거예요. 또 이분도 그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동산 정책으로 타격받는 사람이 물론 다가구 소유자도 맞지만 지금 소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임차료가 더 엄청나게 오르고 할 것 같아서 전세를 뭐 월세로 전환하느니 이런 걸 이분이 볼 때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이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이 헌법에 전혀 어긋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검찰 문제라든가,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뭐 종교 집회 결사자도 법으로 막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예. 국민이 전부 다 나와서 자기 생업에 바빠서 그 국가 그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5년 동안 대신해서 맡아달라. 대리인인데 주인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까 그 주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주인이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주인이에요. 국가에. 전혀 그러니까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인이라는 그 말만 듣고 그러니까 이게 그 대의제라 그러잖아요. 예. 어떤 그 민주주의국가의 대의제 원리를 완전히 훼손하고 이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에요. 백성은 종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선 확정자 되기 전까지만 국민이 주인이고 예. 딱 되는부터는 대통령이 주인이에요. 국회의원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그 헌법 책에서 배울 때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돼 있는데 이게 딱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에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 나온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의사 정원 문제도 그렇고 이게 국민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국민을 대리하고 국민의 대의제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그 힘들어하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내면 들어주고 그래서 정책을 갖다가 그 어떤 타협을 하고 그게 설사 안 맞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 말도 들어주고 거기에 가깝게 결국은 우리 측 그 주장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지금 반대하는 의사들 목소리도 들어주고 그 의사들 목소리를 들어줘가지고 그 안을 내는 게 맞지. 우리 군사 작전 하듯이 그건 군사 정권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확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 안 되면 공권력으로 당신들 진압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무칠조를 만든 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이 아주 순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책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상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친문들 이런 분들은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지금 주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게 세상 모든 권력은 권력자가 되고 나면 바뀐다. 주종이 가벌이 바뀐다. 이걸 알고 그 다음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자기들이 그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걸 알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계속 유구하게 남아있어야 될 것은 헌법이다. 그 헌법 정신이다.
이 헌법 정신에 의한 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지. 헌법을 내 마치 그 화장실에 휴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집권자가 되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물론 폭력이란 게 이 집권자들은 그걸 공권력이라고 포장지를 좋은 걸 써붙였어요. 그 안에는 엉뚱한 게 돌이 들어있는데 그것처럼 이 공권력에 의해서 모든 통치를 하겠다. 이 말을 있죠. 이걸 반대되는 입장이 볼 때는 폭력에 의한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공권력에 의한 통치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치는 그리고 우리나라 체제는 헌법과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존중하는 사상이 투철한 집권자에서 유지돼야지.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될 때는 언젠간 자기도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우리 전두환 정권이나 군사 정권 시대 때 통치는 폭력에 의한 통치예요. 겉으로는 그때도 법치주의라 그랬어요. 왜냐면 법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 헌법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자기도 법치라 그랬지 우리가 폭력으로 한다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는 폭력에 의한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그 말을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시무실조 기분 나빠서 공개까지 안 했는데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폭력에 의한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정말 민주국가, 법치국가, 입헌국가의 통치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아주 목소리를 높이셔서 오랜만에 열변을 토하셨습니다만은 특히 헌법 가치는 대통령으로서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조은산 씨가 헌법 가치를 지키라는 그 말을 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낭독하면서 오늘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간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요.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 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글 한번 읽어보시고 헌법 가치에 남은 임기만이라도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